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지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보잉 737 맥스 추락으로 빛을 볼 주식 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마치 나머지 세계 주식시장을 먹어치우려는 팩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쳐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나머지 국가들의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지금의 경쟁 우위가 앞으로도 나머지 세계 국가들을 압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을 흥미롭게 만들고 있고 도전 과제를 떠안기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시 그림에 보듯 미국 주식시장은 21세기에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세계 주식시장을 압도했었죠. 이 기간 동안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이 9.3%인데 반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시장은 고작 4.1%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이클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림은 미국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는 모습이죠.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는 1970년 이후부터라고 보면 장기간 비교는 어렵겠지만 1990년 이전 20년 동안 비교해 본다면 아주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세계 주식시장의 무대였고 세계 주식시장이 연평균 15%, S&P 500은 11.6%로 약 4% 더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S&P 500을 앞섰습니다. 대부분이 일본 덕분이었죠. 1900년 일본 주식시장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았었지만 현재 세계 주식시장에서 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1989년 고점을 찍은 이후 한 번도 이 고점에 다시 터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 차트의 수치는 일본을 위주로 하여 호주,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포함된 MSCI 태평양 지수의 성과를 통해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이 지역의 주식시장은 거의 3700%나 상승했었죠. 대조적으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의 상승률은 고작 51%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을 살펴보면 MSCI 태평양 지수가 미국을 제외한 MSCI 세계 지수보다 더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나머지 세계 주식시장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융위기까지 살펴보면 양 수치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S&P 500과 MSCI 세계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비슷했죠. 금융위기와 그 여파는 미국 주식시장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똥은 누가 싸고 치우는 건 다른 사람의 몫인 거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S&P 500은 116.3% 상승한 반면 나머지 세계 주식시장은 3.4%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나머지 세계보다 높은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것이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세계와의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국은 천연 자원도 풍부합니다. 어찌 그리 딱 맞게 셰일이 개발되는지 신의 축복이 아주 많이 내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호적인 동맹국들과 두 개의 큰 대양을 양쪽에 두고 있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아주 다변화되어 있고 역동적이죠. 인구 통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결국 21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잃을 것이라는 데 베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다만 현재 미국은 아주 안정적이고 성숙해 있지만 19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신흥시장에 불과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만한 경제를 갖춘 국가는 없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흥시장 역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죠. 1900년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주식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일본 주식시장이 지배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죠.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금융위기를 겪은 지 10년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큰 두각을 보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향후 20에서 30년 혹은 100년에서 120년 동안 금융시장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향후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분명 그 일은 자기 자신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수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자 했으나 보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좋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에휴. 싸게 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 위로로 삼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보면 대배심 또는 기소배심에서 안전 인증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변동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들은 파생 항공기, 제트 설계 및 FAA 인증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업용 항공우주에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737 맥스는 파생 항공기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비행한 기존 737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 보잉의 파생 항공기 인증 프로세스가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 설계를 승인하는 프로세스와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주요 내용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뉴스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나빠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보잉이 더 빠질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항공사와 공급업체의 주식 반응을 보면 투자자들은 737 맥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항공 주식은 0.3% 하락했고 항공우주 공급업체는 0.4% 올랐습니다. 보잉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737 맥스에 대한 수정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잘못된 센서 입력에 대한 MCAS 비행통제법의 행동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파일럿 훈련 계정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CEO 데니스 멜렌버그가 밝혔습니다. MCAS는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안전 기능인 기동 특성 증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보잉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MCAS 수정이 두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어 왔습니다. 비이성적인 인간의 충동을 제거하는 것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및 기타 기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죠. 737 맥스 추락은 소프트웨어 관련 4개월 만에 두 번째 발생으로 자동화 소프트웨어 주식은 보잉 제트기와 함께 가라앉았죠. 투자자들에게는 드문 기회가 생겼습니다. 맥스는 항공우주공학의 기이함입니다. 4세대 737 좌석은 최대 23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클래식 모델보다 27% 더 높지만 보다 큰 CFM 터보팬 엔진과 날개 앞쪽에 위치하는 독특한 스프릿 팁 날개 및 기타 변경사항으로 인해 항공기의 연료 효율성이 14% 향상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더 태우고 더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불행히도 재편성된 항공전자공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맥스 항공기는 종종 높은 받음각과 가파른 회전, 이륙시 기동 중에 예기치 않게 기수가 들어 올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음각은 항공기의 익현과 기류의 방향으로 생기는 각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잉은 꼬리 플래그를 자동으로 들어올리고 기술을 낮추도록 설계된 안티-스톨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세트인 MCAS를 구현했습니다. 지난 10월 에어라이언 항공기가 추락 시 예비조사에서는 MCAS와 결합된 센서의 결함이 원인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사고도 거의 똑같은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잉의 반응은 빨랐고 1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수정을 약속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조사와 완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갖춘 맥스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 세계 69개의 항공사에서 사용되고 예약 주문은 현재 5,000대를 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트 여객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장률이 소비자 신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업용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동화를 사용해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속열차와 자동차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2020년 말까지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약속했죠.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는 곧 모든 운송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의 비극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추세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PTC는 자동화에 투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산업혁신 플랫폼은 모든 분야에 걸쳐 채택되어 왔습니다. 항공우주 및 자동차에서부터 석유 및 가스,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기업은 T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800개의 파트너와 55만 개의 강력한 개발자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정말로 하나의 큰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결된 사물의 네트워크는 완전한 인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PTC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연결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ThingsWorks는 IoT 플랫폼을 통해 센서, 기계 및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축, 연결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ThingsWorks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베인&코는 2018년에 Io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서비스의 결합 시장이 2021년까지 5,20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17년 지출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와 같은 센서, 데이터 및 초소형 복합기계의 시대에 이러한 종류의 성장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소프트웨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PTC는 총 시가총액이 108억 달러로 예상 실적 56배에 거래됩니다. 이는 최고 라이벌인 어도비 시총 1257억 달러와 오토데스크 시총 336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식은 지난 4개월 동안 77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 거래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인 107달러에서 떨어졌죠. 현재의 약점은 기회입니다. PTC는 새로운 거대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주식은 2배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그 성장에 앞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